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입니다. 자, 현재 23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어제 한 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서 퇴원했고 오늘 또 한 명이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 1번 환자였는데 중국인입니다. 오늘 확진자가 4명 추가가 됐는데 지금 3명은 접촉자 또 가족 등으로 밝혀져서 2차, 3차 감염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할지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한 명은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시죠.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의 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 방역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전에 전화 통화로만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는데요. 자, 이제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제 가족들 또 확인이 안 된 채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접촉을 했고 확산이 됐을까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잡아내야 할까요? 네,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 그리고 가능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왜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맞냐면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건 사실 내가 모르는 가족이나 내 가족 회사 동료가 아닌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을 확인하려면 그 지역 주민에서의 증상과 이런 해당되는 그런 소견이 있을 때 확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 그것까지는 확진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전수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요. 당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 특정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고 그 결과 이제 확진 판정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2차, 3차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과연 누가 바이러스가 감염돼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그 점이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발견된 확진자들부터 순서적으로는 확진자에 접촉한 사람 보고 접촉한 사람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일상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여태까지 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그물이라고 치면 가까운 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벌써 추가적으로 많은 확진자 지역사회 감염이 좀 돼 있고 멀리 퍼져나갔을 걸 생각하면 좀 멀리서 그물을 쳐서 끌어안는 별도 방역 체계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점이 오늘 지역사회 감염 우려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지점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역사회 확산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상태가 조금 심각한 단계로 간다고 본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 우려가 지금 현재는 정확한 표현이겠고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상당히 퍼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것이 이 감염병 예방 관리의 핵심입니다. 치료는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적절한 고려가 지금 시작됐다. 그리고 준비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인으로서는 만약에 지역사회 감염 또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네, 그 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규모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또 미국의 질병관리청 그다음 우리나라 의사협회 전문가단체 질본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상 성인의 경우에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일상생활에 영위할 때는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 돌아오거나 그리고 외출을 하고 사무실에 다시 돌아오고 할 때는 개인위생관리. 아까도 굉장히 처음에 강조했습니다만 손을 씻는 것. 근데 사실 손만 씻는 것만 생각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손 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에서 오염된 걸 통해서 입에 들어오는 거를 막는 걸로 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세수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 양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경로에 있는 이 과정에서 양치질, 세수, 손 씻는 거. 예. 이 세 가지를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전문가 단체 그리고 사협회에서 이런 마스크 사용에 대한 공고 기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공고 좀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또 이 지역사회에서의 오염 지역에 대한 방역과 좀 굉장히 예. 이 국민들이 우려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민들 상당히 걱정이 크더군요. 맞습니다. 아파트에 이제 확진 환자가 한 명 나왔기 때문에 네네. 확인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뭐 의료인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누군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걱정하는데 네네. 그런 경우에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 전염병, 감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 핵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칙은 환자의 거쳐간 감염병이 우려되는 그 시점부터 예. 환자가 거쳐간 동선을 공개해야 됩니다. 그 동선은 정확한 지점과 예.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러한 정보 공개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의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신고를 해달라. 예. 우리가 보호해주고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공개적인 오픈 시스템으로 가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좀 더 역학조사관을 동원해서 찾아가야 될 지점도 있겠죠. 예, 그런 점은 그 중에서 또 정말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감염도 제일 빨리 됐을 거고 혹시 또 그런 분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증세도 악화될 뿐더러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전파력이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는 전문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동선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일단 우리 정부가 맨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태국 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오히려 이상하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소견서까지 떼줬는데 의심스럽다. 중국에 다녀온 사람 아니니까 검사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인데 확진 환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제 그 제3국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국내에 있는 경우 검역과 또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거가 필요하고요. 예. 이미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사례 정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즉 예. 확진 검사 대상 기준 또 격리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때 강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3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남아 지역 환자가 발생한 지역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중국의 경우에 입국자에 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신학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새학기가 되면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네. 다 들어오게 될 텐데 예예.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중국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고요. 또 그 중국 학생들이 이 한 프로그램이나 한 강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흩어져서 한 명씩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감염 발생과 추가적인 전파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좀 위험성 평가라고 합니다. 그 예. 토대로 우선순위를 좀 매기고 그 우선순위 하에서 좀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 위험성이 높으니까 집에서 14일 동안 격리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좋겠다. 아니면 개강 자체를 14일을 포함해서 연기하는 게 좋겠다. 예. 혹은 이 대한의사협회나 전문가 단체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한과 후베이성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최소한 감염성 위험이 높은 이 5개 지역이라도 예. 그 성도시에서 들어오는 유학생의 경우는 좀 금지를 하든지 예. 아니면 전역을 금지로 확대하든지 예. 이런 근본적인 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네, 저희는 입장이십니까?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서 예.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현재 상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5성이라고 하셨지만은 이미 제3국에서까지 이렇게 감염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중국은 어느 지역인들 안전하다고 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미 발생된 환자의 중국에서 40%가 이 후베이성 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전국으로 퍼졌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국에서 그런 입장을 혹시 갖고 있지 않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확진자 중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 확진자가 있죠. 근데 그분 중에서 2차, 3차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위험성은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으시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그저 그런 판단을 고려할 때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미 중국에서 입국하셨던 그간의 많은 분들은 이미 조사도 못하고 다 돌아가셨고요. 그 사이에서 어떤 환자가 일이 있을지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준수구에서 좀 오신 분에서 추가로 접촉한 분들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의 내국인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접촉자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점수 조사 검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3차 감염자가 중국인으로부터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논문 쓸 때는 그렇게 해도 되죠. 예. 그러나 그렇죠. 지금 같은 사전 예방적인 조치를 할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고려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네, 대비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지요. 네. 자, 교육 당국의 발표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볼까요? 입국 직후부터 14일 기간은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교직원은 업무 배제, 학생은 등교 중지 조치가 실시됩니다. 해당 대학은 중국을 거쳐서 입국한 모든 유학비자 소지자와 교직원이며 한국인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입국 후 14일 기간 동안 대학과 보건소 간에 직접 연계하여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대학과 대학이 밀집한 지역의 대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대학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의 발표 들어봤는데요. 오늘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동남아에 여행할 일이 있을 때는 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이외에도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다수의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귀국 후에 동남아 여행 시에 다음 사항을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는 손을 자주 씻어 오염된 손을 통해 눈, 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손 씻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밀집 지역을 피하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가능한 피하되 2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교수님 지금 손 씻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얼굴, 코, 눈 이런 거 씻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네네. 예, 지금 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차제의 습관을 아예 들여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예. 독감 모든 거에서 다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위생 수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근데 단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예.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 쓰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이 버스든 어떤 대중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눈치가 보여서 마스크를 써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을 정도고 그렇죠. 예, 그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다 이게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럴까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들은 다 그렇죠. 네, 그렇지 예.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네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가방에서 마스크를 싹 빼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놔 줬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네. 비문명인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분명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과 같은 지역사회 감염이 대량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확진자도 발생하는 그런 감염 이 우려 지역으로 선포가 된 곳은 당연히 전 지역 주민이 차단을 위해서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지금 한국은 전체 확진자 수를 볼 때 그리고 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 세계보건기구, 질병관리청, 미국의 질병관리청 또 많은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답니다. 조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대로 제가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의 영위함에 있어서 정상 성인이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 단 반대로 얘기하면 써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그런 점을 알려드리는 게 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상 발표하듯이 좀 항상 늑장 발표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확진자가 지나간 동선, 시간과 아까 말씀 공간에서는 정확히 알려서 여기는 마스크 쓰고 가십시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되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과 방문자 당연히 써야 되겠죠. 예. 그다음 의료기관 방문할 때는 당연히 쓰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노약자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 또 폐렴이나 이런 폐질환을 갖고 있는 분, 국제 적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아니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택시 운전 기사분이 예. 마스크를 쓰고 싶은데 예. 마스크 쓰는 게 눈치 보여서 마스크를 못 쓰는 분이 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혹시 저 어디 아픈가?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저기 아픈데 쓰고 있으니까 손님이 쳐다본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손님, 그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분들 하신 예. 기사분들, 매표소에 예. 근무하시는 분, 영무원들 많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종에 계신 분은 감염의 위험도 높지만 본인이 감염되면 전파의 위험도 굉장히 높아져서 예. 그런 직업군은 위험성이 높은 분이어서 그런 분은 마스크를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구체적인 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 성인이 특별한 질병이 없는 분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일상생활 공간을 일상 업무로 영위할 때는 마스크 쓸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예. 대한의사협회의 정식 권고고요. 이러한 권고는 WHO의 권고 기준과 맞닿아 있는 거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선이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잖아요. 우선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게 예를 들면 움직인 그 환자의 어떤 환자의 동선이 나오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만 써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지만 네. 그게 드러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말씀하실 때 지역 간의 감염이면 동선이 파악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써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더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건 이제 원칙의 문제인 네네. 것이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들 중에는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주변에 감염을 줄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앞서 얘기한 택시 운전사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불편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당분간은 오히려 어떤 그런 원칙의 어떤 권고 사항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써서 어떤 상대방 만에 하나 있을 어떤 동선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맞지 않나. 그 저도 교수님.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확진 환자들의 동선이 다 지금 제공되고 공개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맞는데 네네. 지금 다 확인이 안 되고 며칠이나 지나서 동선이 나올 정도인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감염이 된 곳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라도 동선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여기 지나갔다던데 우리 집 앞을 그러면 저도 당연히 무서워서 쓰고 싶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써야 될 아마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고요. 이러한 원칙이 명확하게 있고 그 원칙 하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입니다. 예. 텍스트북이고요. 근데 우려하시는 거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 환자가 지나간 공선을 공개함에 됨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늦어지는 이 부분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빨리 이 부분을 개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동선이라는 것은 실시간에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타임렉이 당연히 있게끔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시차에 대한 개개인의 감 느낌이 있지만 네네. 예를 들면 확진자 지역 간의 감염인지 이거 추적하다 보면은 사후의 동선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네네, 발표하는 거고. 네. 교수님 그 지금 사이에서의 문제인데 정부의 동선이라든지 이 정보 공개가 조금 생각보다 늦다 하는 인식이 좀 있으신 것 같군요. 네, 상당히 늦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촉구하고 그러나 타임렉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실시간에 점검을 해서 예방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실시간은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마스크를 써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 간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너무 과다한 거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한 불안감을 좀 있고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의 소상공인이 거의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람이 안 다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불필요한 2차적인 피해를 낳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물론 저도 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감을 조성한 거고 예.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방치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빨리 최대한 저희 전문가가 보기에 현재 이 정도면 당연히 동선이 공개되고 해야 되는데 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시간을 빨리 공개해서 3일이면 지금 뭐 나온다 치면은 하루이면 동선을 공개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보긴 그런데 지금 방역당국 그 부분에서 굉장히 늦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마스크를 계속 평상시에도 쓰고 다닐 정도로 불편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동선이라든지 확진자 나오면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다행히 이제 그 완치 환자가 이제 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환자는 중국인인데 아까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본인은 다시 우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편이 막히면 기차를 타고라도 베이징을 통해서 가고 싶다 그러는데 이분은 만약에 우한으로 돌아가더라도 면역력이 생겨 있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무용합니다. 아, 다시 재감염이 될 확률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은 유동적인 것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성과 그런 재감염의 특성 혹은 이 면역력이 얼만큼 완벽하게 사람에게 추가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큰 원칙적으로 동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맞죠? 네네. 그렇게 보면 이제 감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특별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대증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 호흡 기능을 이제 서포트하고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다른 병합되는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항생제 찾아서 정확히 치료하고 예. 그 외에 뭐 많은 부분들을 치료를 해서 결국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기면서 체내의 방어 기전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가 약화되거나 결국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감기가 예. 역시 그렇게 해서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방식의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의료인이 이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반 독감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다고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보신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에 비교했을 때 치사율 혹은 감염력 또 이런 부분을 비교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중국에서의 환자 데이터를 갖고 판단하면 중국에서의 경우를 예를 갖고 판단하는 예. 겁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파력, 확산은
그 나라의 방역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선제적으로 노력하면 많이 막을 수 있고요. 치사율은 그 나라의 의료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의 질이 좋으면 치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치사율, 감염률, 기타 이런 관련된 정보를 그 나라의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직접 일반적으로 대입하거나 이런 예. 부분 확대 적용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러면 가짜 뉴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네, 견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이제 뭐 가짜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무조건 폐가 섬유화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과거 메르스 사태 때를 말씀드리면 두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중증 폐질환으로 전이가 돼서 폐가 굉장히 손상돼서 망가진 그런 경우에는 폐섬유화증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일반 폐렴 바이러스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인 거고요. 그 폐섬유화증은 결국 어떠한 형태의 폐가 손상이 오는 그런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조금이든 크게든 폐섬유화증과 관련된 손상은 나타나는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또 교수님 들으신 중에 이러이러한 그 설이라든지 네. 그런 거 우리가 좀 차제에 네,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도 많은 기사가 나왔 중에 하나가 중국의 닝보시에서 예. 15초 동안 잠깐 접촉한 네. 것 같은데 전파된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이 중국 당국도 이런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마스크 쓰고 주의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모든 전파 경로를 다 접촉 경로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5초 만으로 전파가 됐다 그러면 그게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해야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례를 갖고 일반화해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지금 방역관리 업무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은 지금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확산 속도도 빨라져서 걱정인데요. 우리는 마음을 놓고 일상생활에 좀 전념하고 싶어도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중국은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료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 물자가 제한돼 있는 그 우한인 경우에 더더욱 그렇겠고요. 이미 우한의 기존의 의료 시설이 커버할 수 있는 그 환자는 폭발적으로 더 증가했기 때문에 의료 시설과 인력과 물자 모든 것이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시설적인 문제, 인력의 문제, 또 환자 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교민들이 이제 전세기 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교민들이 우한시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좀 절망감 같은 걸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는 분들도 우리 국민이고 네네. 보다 더 시설도 잘 돼 있고 치료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에 와서 하고 싶은데 인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증상이 있는 분이 먼저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의학적이나 의료윤리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귀국하지 못한 우한 교민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돌아오신 거로 저희가 사전에 이해를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라도 증상이 계시거나 또 감염의 우려가 높아서 꼭 돌아오셔야 되겠다거나 예. 그런 이 상황을 좀 파악해보고 정부가 좀 저보다 적극적으로 이 외국 재외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떤 조치를 더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우리 패널들 가운데서 혹시 김영주 의원께서는 중국 전문가신데 네. 특히 지금은 닝보라고 하는 부분을 들으면서 좀 걱정이 됐던 게 닝보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주요 전략 중요한 항구입니다. 닝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항만 폐쇄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순박이나 어선 이런 통해 선원들의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물류
그 허브가 닝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도 좀 앞으로 뭐 항공편뿐만 아니라 선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리얼타임 PRC 키트라고 하는 진단 네네. 식약청에 빨리 그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현장에 지금 보건소에서 당신은 중국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말하자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확산되는 지점인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키트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된 말하자면 그런 발열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보급이 돼 있는지 뭐 그런 데 대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리얼타임 PCR이라고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진단 키트고요. 이제 몇 시간 내로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는 키트를 지금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 의료기관, 전국적인 의료기관은 아니고요. 50여 개인가요? 40개 제가 숫자 기억 못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공급이 됐고요. 다만 초기 단계라서 물량이 충분치 않아서 그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영양 처리 그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 우려하신 거에 아마 질문의 뒤편에는 이 검사 대상 확진 검사 대상자가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이게 초과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예. 아마 정부에서도 이 키트의 생산량을 늘려서 검사의 이 용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부분은 아마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만 더 네, 질문.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CGV 말하자면 성신여대 네. 부천에서 했고 이미 2일, 4일 오픈을 했습니다. 재오픈을 네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환자가 몇 관, 몇 좌석에 앉았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17번 환자 같은 경우는 그 KTX를 타고 SRT를 탔습니다. 몇 호차, 몇 자리에 앉았는가를 궁금해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환자의 그런 동선, 차량 객실 몇 호, 몇 조, 극장으로는 어디 시간에 몇 회에 좌석 어디까지 적시해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있고요. 다만 초창기에 환자들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공개를 굉장히 늦었고 공개를 안 하는 방향이 네. 좀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궁금해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먼저 발표한다거나 혹은 다른 경로 통해서 이게 발표하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안과 혼선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시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극장이라든지 열차라든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방역은 다 끝났지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용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혹시 저도 이게 간단한 거는 치료제 그 백신 개발 있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미국 정시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 기대감으로 뭐 S&P도 사상 최고가 오르고 오늘 이게 우리나라도 정시가 폭등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보니까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1,185억을 치료제 개발에 기부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뭐 한다 이러는데 이걸로 이게 개발이 될지 왜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안 하는지 백신 개발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제가 당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우선은 당장은 이 현재 치료제하고 백신은 좀 다릅니다. 치료제는 그 해당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듣는 항생제든 여러 가지 약제고요. 백신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예방 약제 아닙니까? 치료제가 좀 더 일찍 개발할 수 있고 백신은 개발이 암만 빨라도 상용화되려면 1년,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워낙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많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선 당장 급한 편성에 아마 어떤 목적이 있으셨겠죠. 그걸 한 후에 아마 이 백신이나 치료 개발은 수백억 이상의 대규모 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김한규 변호사께서 질문하시죠. 그 많은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짧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성인과 구별돼서 취약계층, 예를 들면 노년층이라든가 아동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면 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이제 보내는 것을 되게 좀 약간 신경 써 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약계층, 특히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일반 성인과 좀 구별되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점은 이제 다들 우려하시고요. 특히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데요. 대부분 이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염 예방 관리는 시설물 관리와 사람에 대한 관리 두 가지 크게 다릅니다. 사람에 대한 관리는 뭐 접촉자 관리고 접촉자는 어쩔 수 없이 14일 동안 관리해야 되고 또 접촉자 찾아야 되고
또 뭐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도 써야 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그 해당되는 그 접촉자를 빼면은 추가적인 시설에 대해서 오염된 시설에서 감염이 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소독과 방제가 식약처든 미국의 EPA든 여러 그 국제 공인된 방법에서 이 정확하게 소독과 방제를 하면 방역과 소독하는 즉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 포함해서 대부분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사멸됩니다. 예.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그 소독 방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세상에 모르니까 예. 또 구석구석 어떤 게 상황이 있고 좀 더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전문가 단체와 이 미국 기준도 좀 시간을 두고 한 24시간, 뭐 맥시멈은 뭐 48시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공고 기준으로는 24시간 후면은 적법하게 되면은 방제가 되면 재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게 공고 기준입니다. 그러면 차제 공공장소 일제 방역하면 어떻습니까? 그 점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의 방역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오염이 확진자가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예. 항시 좀 하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특히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뭐 역사나 뭐 이런 네.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건물 관리 책임자와 또 그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고용노동부 또 철도청 이런 부분 상의해서 이런 선제적 예방 조치로서의 이 방역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좀 조속히 좀 기준과 매뉴얼이 좀 필요하고요. 예. 자체적으로 사실 알아서 조금씩들 하고 계십니다. 이미 불러서 소독도 하시고 근데 그게 인류적이고 보편적이고 스탠다드시로 아직 돼 있지 않아서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모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궁금한 점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까요?